네, 반갑습니다. DSA 소팁, DSA 컨설팅의 소소한 팁. 그래서 이제 공기업이나 취업이나 아니면 공무원이나 경찰 기출들을 가지고 짤막짤막하게 팁을 드리는 영상. 그래서 이거는 유튜브에 형통할 심층 면접에 무료로 계속 올려드릴 겁니다. 에어클래스에 유료로 올리는 게 아니라 DSA 소팁은 재능기부 차원에서 소소한 팁, 네. 그래서 각 분야별 기출을 1개, 목표는 매일 1개 이상씩 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채널이 어디냐면 유튜브에 형통할 심층 면접 채널에 올릴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형통할 심층 면접 채널에는 각 분야별 최종 합격생분들의 수강 후기 대담하는 것도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BKA 셀프 디펜스 클럽, 그죠? 그게 무술 클럽이라기보다는 상황 대처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개발 중이거든요. 각 분야별 전문가분들 자문을 받아가지고 개발하고 있고,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의 일부분이에요. DSA 라이프 디자인 프로그램의 자존감, 삶의 자존감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신체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그거 관련된 영상 조금씩 올릴 거고요. 제일 대표적인 거는 분야별 심층 면접에 대한 이론들이나 이런 기출 분석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 철학 이야기도 조금씩 넣을 거고요. 그래서 채널 구독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 기출을 1개씩 분석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오늘 이번 시간이 이제 1탄입니다. 공기업 쪽은 이제 1개씩 올리려고 지금 계획을 잡았다가 일을 너무 많이 벌려가지고 지금 이제 수습 단계에 들어갔어요. 이제 조금씩 정리가 돼요. 자, 어떤 기출이 나왔냐면 올해 이제 상반기에 지금 진행 중이죠. 그래서 이제 모 경찰청에서 나온 기출인데 이게 회식 자리예요. 자, 여러분들이 상황 설정 질문은 제가 이론 강의 때 뭐라고 설명을 드리냐면 상황을 설정하는 나의 행동 기준점, 그걸 뭐라고 하냐면 행동 지표라고 해요. 행동 지표가 채점 대상이에요. 행동 지표는 뭐다? 그 사람의 인생관이나 직무관에서 도출된다. 이게 뭐죠? 가치 기준점이에요. 그러면 내가 상황을 설정할 때 이 행동 지표가 드러나게끔 상황을 설정해야 돼요.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제가 이걸 무료로 오픈하고 나서 서울하고 부산, 대구 다 따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몇 분. 그나마 그분들은 나은 거예요. 연구를 조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전부 다 NCS 기법에서 NCS가 표준화 작업을 한 거예요. 각 분야별 심층 면접.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조건, 회식 자리였다. 그 다음에 누군가 일반인이 있었다. 그리고 이 회식에 대한 계산을 일반인이 전부 다 계산을 하고 나갔다. 근데 이 일반인이 사실은 나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적인 자리를 하면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히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식이었고 일반인이다. 그래서 돈을 계산하고 갔는데 나중에 이게 회식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된 거예요. 뭐 단란주점 사람일 수도 있고 범죄자 조폭두목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해요, 설정은. 그러면 보통은 이런 경우가 어떤 거냐면 경찰관 같으면 아니면 공무원 같으면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라서 사적으로 식사를 하거나 그 사람이 계산하면 안 되는 경우예요. 맞죠? 네. 요게 다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상황을 분석하고 어떻게 상황을 나눌 거냐면 여러분의 행동 지표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렇게 모범 답안식으로 분석을 안 해드리는 이유가 각자의 행동 지표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오프라인 코칭 할 때는 한 명 한 명 성향 진단을 다 한 다음에 인생관 도출 훈련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이제 보통 나이 제일 많이 코칭했던 분들이 40대 중후반인데 40대 중후반 분들도 본인의 인생관에 대해서 확립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각분야별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씁쓸하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도출 훈련을 한 다음에 이분의 행동 지표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를 검증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는 걸 따라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오프라인에서 코칭할 때 어떤 타인의 인생관을 도출하고 그 인생관이 행동 지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가를 검증하는 건 정말 오랜 경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계속 연구를 안 하면. 그러니까 저희 수험생들이 소수정예거든요. 계속 소수정예인데 제대로 코칭을 받았던 분들은 그래요. 퀄리티가 다르다고. 왜냐하면 면접 끝나고 나서 면접으로 한 게 아니다. 나는 뭐 내 인생을 바라보게 됐고 그 다음에 내 삶을 돌아보게 됐고 뭐 그러한 것들 삶의 철학 문제다 뭐 이렇게 가요. 그게 원래 심층 면접의 원칙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드러나야 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일단 첫 번째는 고려해야 될 게 회식이라는 거죠. 왜요?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는 뭐가 없었다? 고의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고 뭐 얻어먹으려는 고의성이 없었다. 그 다음에 타켓으로 간 게 아니라 회식 자리에서 간 거다. 여러 사람이 우르르 다 같이 있었던 거예요. 모르죠. 그렇게 일부러 조성했는지도. 이 일반인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맞죠? 그러면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이 일반인이 나를 타켓으로 해서 고의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고의성이 없었는지 나눌 수 있죠. 고의성이 있었다면 뭔가 목적하에 나에게 접근을 한 거죠. 맞죠? 그렇다면 이 고의성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신중하게 조사를 해봐야 돼요. 내가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 내가 진행 중인 업무와 인허가와 관련된 뭐 사건이라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라면 고의성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건 뭔가 캥기는 구석이 있겠죠.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입직 공채에서는 그러니까 경력직 공채를 제가 코칭할 때는 이렇게 안 해요. 뭐 심리분석 전문가든 대테러 전문가분들이든 뭐든 간에 경력직 분들은 그분들의 현장 실무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현장 실무 필드 경험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거를 저한테 들려주면 제가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접근법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공채, 신입직 공채니까 일반인 기준점에서 논리적으로 분석에 들어가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무 매뉴얼을 물어보지 말라고요. 그 다음에 신입직 공채에 있어서 그 경찰이든 공무원 출신자분이 가르치는 건 이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 부분을 분석에 들어갈 때 그 출신자분들은 본인의 직무 선입견이 반영이 돼요. 자기가 그 직무를 했을 때 그 선입견이요. 그러니까 저도 다양한 분야를 많이 거쳤어요. 근데 그쪽 분야에 지원하는 분들 코칭할 때는 되게 조심스럽게 해요. 근데 안 내세우잖아요. 왜 제가 지금 경력 오픈한 거는 전부 다 고시학원가 쪽에 강사했던 경력밖에 오픈 안 했잖아요. 그 조심해야 돼요. 그게 짧게 근무했든 길게 근무했든 간에. 그래서 일반인 기준점으로 논리적으로 분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의성을 가지고 회식 자리를 빌미로 해서 나에게 접근한 상황이라면 이러저러하게 행동하겠다. 원론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고려해 본 다음에 거기에 법에 저촉되는 일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내가 그 수사를 할 때, 그 업무를 할 때 참고해서 명확하게 냉정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돈은 돌려줘야죠. 사후에라도 그 사람한테 내 바깥 부분은 돌려줘야죠. 나머지 알아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의성이 없었다. 고의성이 없는데 사실은 내 업무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해도 안 될 때, 그때도 원칙은 다 돈을 돌려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나 아까 얘기한 그런 내 사건 관여 부분을 조사 안 해도 되겠죠. 고의성이 없었다면. 그럼 다행이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적으로 그렇게 된 거니까. 맞죠? 그래서 원칙은 돈을 돌려주는 거는 그건 제일 첫 번째고, 이 사람이 고의성을 가지고 접근했느냐 고의성을 안 가지고 접근했느냐로, 고의성을 가지고 했을 때는 내가 지금 뭔가 진행 중인 무언가와 연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 파악에 이제 집중하겠다. 이렇게. 어차피 답변을 길게 못해요. 그래서 원론적으로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파생해서 질문이 들어올 때 그거는 그때 상황에 맞게끔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저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 게, 보통 이제 저처럼 법대 출신 강사분들이
법 조문을 자꾸 외우라고 해요. 법 조문을. 그래서 뭐 김영란법 몇 조 몇 항에 뭐 이 금액이 얼마일 때 저촉되고 안 되고, 이거는 지엽적인 사실관계예요.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기 상황 설정 질문에서 행동 지표를 검증하고자 하는 바는 네가 우연치 않게 원치 않은 결과를 나온 거잖아요. 내가 원한 거 아니잖아요. 회식 자리고. 맞죠?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고의성을 가지고 접근할 때, 또는 고의성 없이 접근했는데 그게 잘못된 일일 때 너는 어떻게 그 부분을 바로 잡느냐, 거기에 초점이에요. 근데 막 김영란법 몇 항에 뭐 돈이 얼마라면 도출을 해주고, 이런 사실관계, 지엽적인 사실관계 위주로 기술을 한단 말이에요. 그 법대 출신 강사분들이 그렇게 잘해요. 보면 조문을 넣으라고요. 제일 황당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제가 대구에서 그 컨설팅 할 때 학원에 그 소속돼서 이제 강의를 할 때 그 다른 쪽에 있던 쪽인 것 같은데, 헌법 조항을 인용하라고 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친 건지 아니면 수강생이 그 일부분만 듣고는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헌법 조문을 근거로 잡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 조문은, 그러니까 헌법이란 건 되게 추상적인 부분이에요. 최고 법규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구체화돼서 비로 내릴 때 형사법이나 민사법으로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문은요, A쪽 주장과 B쪽 상반된 주장에 다 근거로 쓸 수 있어요. 뭐요? 효명권도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거고, 흡연권도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 입장에서 이 헌법 조문을 갖다 쓰면 다른 사람도 반대되는 주장이 그 조문이 그대로 사용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수험생 신입직 공채한테 그거를 무슨 헌법학자 무슨 인터뷰, 잡 인터뷰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주의사항입니다. 그래서 법 조문 얘기해도 면접관도 몰라요. 어차피. 지엽적인 사실관계에 매몰되면 안 돼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상황 설정 질문에서 묻고자 하는 바가 뭐냐, 인간관계론에 있어서 너에게 고의성을 가지고 접근한 사람, 고의성 없이 접근한 사람, 그리고 내가 원치 않게 상황을 안 좋은,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바로 잡아갈 것이냐를 물어보는 질문이라고요. 이겁니다. 이거 소소한 팁 짧게 하겠습니다. 이 뒤에 부분은 사실은 여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답변하시는 분 개별 인생관이나 가치 기준점을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가지고 본인의 행동지표가 다른 질문에서 드러났던 행동지표하고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돼야 돼요. 이 답변만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는 제가 그냥 여기서 깊이 있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거는 요거를 이제 제가 분석을 해봐야 돼요. 실제 오프라인 코칭에서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코칭할 때 이분 성향이나 분석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심화는 지금은 설명을 못 드리고 어차피 드릴 수가 없어요. 동영상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최소한의 분석 툴. 여기까지. 감사합니다.